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한 선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은 여러분들의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 노조의 경영진 분께서, 운영진 분께서 어렵게 좀 마련한 자리고요. 1년 이상 이 제도라는 거를 새로 도입을 하게 됐는데, 이 제도가 뭐 실질적으로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될지 한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회사랑 타결이 돼서 이런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근로자분들 그리고 대의원분들께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또 근로자분들께도 이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시간 자체가 거의 뭐 2시다 보니까 뭐 식사 끝내고 조금 좀 피곤하실 수도 있는 자리인데요. 뭐 바로 시작하면은 좀 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소개 좀 간단히 좀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람이 제가 맞고요. 지금 이랑 조금 좀 많이 좀 달라져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제가 좀 얼마 전에 좀 다쳤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좀 끊어져 갖고요. 뭐 운동을 해갖고 좀 그렇게 부상을 입은 건 아니고요. 빗길에 좀 넘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다치게 됐는데, 요즘에 참 날씨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주말에 뭐 짧게라도 뭐 조깅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말에 난 뭐 한 1km라도 조깅을 한번 했다. 한번 했다. 산책이라도 했다. 저기, 예. 저는 손만 들면 뭔가 하나를 드릴 겁니다. 제일 뒤에, 예, 중간에 앉아 계신 분. 예. 제가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손만 드시면 돼요. 여기가 제가 거의 한 마라톤 경력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여기 표정 보시면 제가 이거 처음으로 마라톤 풀코스 완주했을 때입니다. 마라톤 풀코스 42.89, 42.19 완주를 하고요. 한번 표정 보시면은 좀 인생을 좀 느낄 만한 좀 표정인데, 표정을 보면 뭐 좀 넋이 나가 있습니다. 저도 참 계획을 많이 했고 전략을 세우고 이랬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몸은 팔을 좀 뒤 흔들고 있는데 다리는 땅에 붙어 있어요. 이건 뭐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제 목표는 올해든 내년 초든 다시 한번 마라톤을 다시 완주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렇게 장기적인 전략, 저희 연근과 좀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진 않나요? 제가 그러면은 하나 더, 요즘 날씨가 너무 좋고 이번 주말에 또 연휴가 있잖아요. 가족분이랑 혹시 여행이 계획되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어디 짧게라도 1박 2일이라도 어디 여행 가신다. 아, 저기 또 손을 드셨습니다. 이게 여행용 키트입니다. 사모님 갖다 주시면은 되게 센스 있다고 칭찬받으실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은 제가 퇴직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제가 할 거는 경영 손가락 DC입니다. 그걸 하기 전에 저희 퇴직금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경영 손가락 DC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일단 저희 퇴직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퇴직금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쌓여 있는지.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DB든 DC든 IRP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얘기할 거는 DB와 IRP입니다.
DB와 DC입니다. IRP는 DB, DC 이후에 나의 퇴직금을 받는 계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DB형으로 아마 가입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DC형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도 몇 분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DB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DB는 그냥 퇴직금 제도입니다.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퇴직금 제도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정해진 퇴직급여를 일단은 회사가 운영하는 게 중요하고요. 회사가 알아서 여러분들이 퇴직을 할 때 지급을 해주는 제도가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DC형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부담금을 1년에 한 번씩 기여금이라고 하죠. 이 정해진 기여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을 해주면 가입자 본인이 알아서 운영을 해주는 제도가 DC형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DB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중간에 얼마를 받느냐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퇴직하기 직전에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을 때 혹은 임금 피크제에 들어갔을 때 그 일반적으로 한 달치 월급 곱하기 나의 근속 연수가 퇴직연금 퇴직금의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대로 뭐 대비해서 비교해서 그 DC형 같은 경우에는 나의 매년 1년에 한 번씩 나의 뭐 한 달치 월급이 나의 계좌로 추가적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나의 퇴직금이 되는 거는 회사에서 준 금액 거기다가 나의 운영 수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엑사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DB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통은 50세 이후 혹은 임금 피크제 때 DC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임금 상승률이 DC형 운영 수익률보다 높을 때, 뭐 이런 거죠. 나의 뭐 임금이 최소 뭐 한 5%씩 오르거나 아니면 내가 직급이 올라서 뭐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대리에서 과장되고 과장에서 차장으로 이렇게 승진할 때 나의 좀 급여가 좀 점프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당연히 DB가 유리하고요. 이에 반대로 나의 DC 운영 수익률 나는 이제 뭐 부장 이상이라서 옛날 직급으로 따지면은 1년에 임금 상승률이 뭐 크게 오르지 않고 이제 점프할 이런 것도 없다. 이런 그리고 지금 나는 참 투자를 잘 하기 때문에 DC에서 최소한 뭐 한 3, 4%, 5%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케이스는 DC형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그냥 복습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저희가 경영 성과급 DC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일단 성과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과급에 대한 얘기고요. DC 퇴직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과급이라는 걸 봤는데 이거를 퇴직금과 연계를 시키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시작하기 전에 이걸 왜 해야 될까? 우리 세금 문제부터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이건 좀 상식 좀 수준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되게 좀 좋은 거다 보니까 이건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봉 1억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 근로소득까지 포함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그냥 근로소득금에 그리고 회사에서 받는 학자금, 회사에서 받는 의료지원금 이렇게까지 여기 보시면은 뭐 이 정도 금액이 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조금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예를 좀
편하게 들기 위해서 이렇게 1억이라는 금액을 한번 상정을 해봤고요. 1억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세금을 어느 정도를 낼까? 한번 좀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공제를 약 3,300만 원 정도를 합니다. 저희가 뭐 근로소득 공제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4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저희 실제로 내는 거는 느낌은 좀 세금인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세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건강보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료라고 해갖고서는 일단 세금은 원칙적으로 아니고요. 이렇게 연봉 뭐 근로소득 금액이 연말정산 기준으로 1억이다 이러면은 평균적으로 약 3,300만 원 정도는 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실질적으로 나의 소득은 6,700만 원이 되는데요. 이 6,700만 원에 대해서 옆에 있는 이 과세 표준표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6,700만 원 쪼개게 되면 1,400만 원까지는 6.6%, 3,600만 원까지는 16.5%, 1,700만 원까지는 26.4% 각각의 금액에 대해서 세율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늘어나면은 나의 세금이 200만 원이 막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오른쪽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세율 자체가 뭐 26.4%에서 38.5%로 늘어나는 게 보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8,8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순식간에 세금이 좀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내가 그 늘어난 금액의 26.4%를 내야 됐던 게 38.5%를 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액을 다 더해버리면은 근로소득이 한 1억 원 정도다. 그러면은 저희가 느끼는 거는 훨씬 좀 많이 내긴 하지만 세금으로 내는 거는 11.4%, 1,14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1년에 한 번 저희가 고대하는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경영 성과급 1,000만 원을 만약에 받는다, 뭐 이상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성과금에 대한 세금은 저희가 받는 세율의 가장 밑단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000만 원을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세금은 26.4%. 실제로 나의 성과급은 1,0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264만 원을 떼고 저희 월급 통장에 입금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여기에서 그러면은 경영 성과급 DC 제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성과급이 세후 금액으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경영 성과급 DC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일부 금액은 지금처럼 월급 통장으로 세후 금액이 입금이 되게 되는데 저희 DC형 퇴직금으로 성과급의 일부를 입금을 하게 되면은 세전 금액으로 입금이 되는 겁니다. 경영 성과급 DC 제도의 가입 효과를 보면은 현재는 모든 회사에서 받는 금액이 급여액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기준 급여로 되게 되는데 성과급에 들어가는 금액은 나의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은 나의 세금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본적으로 뭐 여기 계신 분들 기준으로 16%나 26% 이렇게 부담을 하실 텐데 이 금액이 퇴직소득세로 가게 되면 LX아시스 분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 보통 6%에서 뭐 한 5%에서 8% 정도의 퇴직소득세를 부담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받는 만큼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우리가 근로소득이 줄어들면 그만큼 덜 내고요. 더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더 내게 되는 구조인데
저희가 근로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다 보니까 사회보험 자체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시로 기본 연봉이 5천만 원이고 근로 근속 연수가 5년이신 분, 내가 만약에 뭐 회사에서 성과급을 한 500만 원을 받았고요. 하나의 예인데 500만 원 중에서 한 30%, 150만 원을 앞으로 내가 경영 성과급 DC에 납입을 하겠다. 이런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만약에 납입을 한다. 전체 금액은 1,500만 원이 DC 계좌에 쌓이게 되는데요. 그 DC 내에서 운영 수익률 자체는 제외를 한 겁니다. DC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 외에도 1,500만 원을 넣었는데 311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를 덜 냈다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요. 거의 20%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연봉이 높아질수록 1억이신 분, 그 성과급은 똑같다고 좀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역시 500만 원의 경영 성과급을 중에 30%, 150만 원을 납입을 했을 때 339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22%고요. 이 금액 자체는 나의 연봉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근속 연수가 올라갈수록 금액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DB와 DC를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DB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DC는 개인이 운영을 하는 계좌입니다. 경영 성과급은 DB에서는 적립이 불가능해요. DC에서만 할 수 있는 경영 성과급 DB 제도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 성과급 DC이고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DB 제도에 아마 가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가입을 못 하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혼합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DB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나의 성과급은 DC 계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DC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DB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혼합형 제도로 나의 퇴직연금 제도를 좀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나의 대부분의 금액은 그냥 그대로 지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나의 성과금의 일부만 DC 제도에서 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제도 왜 이렇게 뭐 가입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좋은 제도이다 보니까 가입 규정을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법적인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적립 선택인데 제도 도입 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경영 성과급 DC 제도에 대해서 무조건 100%다 가입한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이런 제도가 뭐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러면은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나는 지금 뭐 성과급 바로바로 좀 내 월급 계좌로 받아갖고선 좀 써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이 제도에 가입을 안 하셔도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후회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제도 도입 시 1회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제도에 가입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요, 가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끝까지 내가 퇴직을 할 때까지 쭉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적립을 미선택, 내가 가입을 안 한다. 나는 한 2, 3년 이후에 좀 가입을 하고 싶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립 비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올해는 뭐 나는 한 10% 정도 할 거야. 나는 한 50% 정도 할 거야. 나는 100%다 넣을 거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노조와 회사에서 가장 좀 직원들한테 좀 그래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갖고서는 좀 효과가 큰 이런 퍼센트를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나의 DC 계좌로, DB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DC 계좌가 하나가 설정이 될 거고요. 그 계좌로 납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적립 제도, DB 가입자는 혼합형 제도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도입 사례, 지금 현재 한 500개 정도의 회사에서 좀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근속 15년 미만은 5%, 15년 이상은 한 20%, 25년 이상은 50%. 왜냐하면은 이 제도 자체는 내가 급여가 높을수록 혜택이 좀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좀 커질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젊을 때 돈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의 제도 설정도 좀 가능합니다. 요약을 하면 경영성과급 DC 퇴직연금 적립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도 도입 시에만 가입이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합형 제도로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규약에 정한 적립 비율로 계속 적립을 하는 제도다. 그리고 이걸 왜 하느냐? 결국에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 절감 효과. 내가 이 제도에 도입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내가 어차피 받을 돈 그냥 당장에 내 월급 통장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계좌, 퇴직금 계좌에 받고 나중에 인출할 뿐인데, 최소한 20%의 내가 적립금액의 20%의 세금을 덜 내도 되는 이런 좀 좋은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편하게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퇴직연금 한다고 해서 보면 저희들 회사 같은 경우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 예, 나중에 이제 퇴직하실 때 보면 일시불로 받아가시는 분이 10명 중에 9분이 예, 연금을 안 맞습니다. 하시고 9분이 그냥 일시불로 받아가시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때 되면은 일시불로 받아가면 세금을 많이 떼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일에 저희가 이거 DC 같이 했을 때도 일시불로 일시금으로 받아가면 예, 그 차이가 어느 보통 에렉스하우시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퇴직금에 대한 세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6%, 7%, 7% 넘어가시는 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5% 이하인 분들도 많고요. 일단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되게 좀 낮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연금으로 받는다. 그 아까 일시금으로 받으면 내가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을 내시면 돼요. 세율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달라요. 나의 퇴직금 규모나 근속 연수에 따라 갖고선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자체도 좀 크진 않고요. 한 5%에서 7%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시금으로 찾으면은 그 금액을 그냥 떼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퇴직금이 한 1억 5천이다. 그러면은 세율이 7%다. 그럼 7%를 제하고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금으로 받게 되면 7%니까 1억 5천에 7%면은 한 1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연금으로 받게 되면 그거를 할인을 해줍니다. 30%를. 그래서 연금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나라에서 일단은 이 퇴직금 자체가 여러분의 노후에 있어서 상당히 되게 중요한 자금원이거든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시금으로 찾아갖고서는 찾기보다는 가능하면 연금으로 좀 나눠갖고서는 좀 쓰라고 이런 되게 많은 혜택을 준 이런 제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래 내야 될 세금의 30% 할인받고요.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퇴직을 한 다음에 아까 IRP 계좌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IRP 자체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세금은 맥시멈 5.5%예요. 내가 그냥 일반 계좌에서 예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수익금에 대해서 15.4%를 떼잖아요.
근데 이 퇴직연금 계좌, IRP 계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70이 넘어가면은 4.4%, 80이 넘어가면은 3.3%이 수익 금액에 대해서 세율 자체가 되게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권유드리는 거는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찾아도 3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계좌 자체는 혜택이 제일 많은 진짜 많은 계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지막에 인출을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어, 질문 감사드리고요. 노란 게 좋을까요? 아니면 검은 게 좋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검은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손만 드시면은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DBDC 99% 예, 1% 환급형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 퇴직금의 1%에 1%에서 성과급을 받으면 거기에 1%에 얹혀지는 거예요? 아니면 포함이 돼가지고? 이 혼합형이라는 게 이거는 이 경영 성과급 DC 제도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정한 미니멈의 퍼센티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DC 계좌라는 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그 성과급이라는 게 어떤 애는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애는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퇴직금 계좌라는 거는 매년 정기적인 부담금이 납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라는 금액은 나의 원래 좀 회사에서 어딘가에 적립하고 있는 이런 금액 중에 1%를 땡겨서 DC 계좌에 납입을 하는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9%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퇴직금의 대부분은 여전히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냥 1%는 이 계좌 자체를 혼합형을 설정을 하기 위한 1%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계속 회사에서 이렇게 제가 신경 안 쓰고 예.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금액은 DC 계좌로 이어지는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무궁무진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현금으로만 놔두셔도 시중금리 이상의 금리 자체는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는 뭐 로버 어드바이저, MP 구독 서비스 그리고 각 지점에 저기 뒤에 계신 분은 지금 울산 지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각 지역마다 서울, 뭐 서울역, 마곡 그리고 뭐 부산, 울산, 충주 다 저희 전담 직원들이 있어갖고요. 그런 분들 통해 갖고서는 운영 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이 어플 통해 갖고서는 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예.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혹시 뭐 직접 만나서라든지 상황을 좀 예, 그 저희는 저희 DC 가입자분들은 다 1대1로 저희 담당 직원을 매칭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저한테도 뭐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디시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혼합형을 만들었을 때, 제가 이제 성과금이 안 나온 때가 있잖아요. 예. 야, 그 정도는 없는데. 그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디시에 돈을 넣어요. 개인적으로 DC에 돈을 넣으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DC에 내가 돈을 넣으나 아니면은 내 개인 IRP에 넣으나 효과는 동일하거든요. 어차피 DC에 내 추가적인 자금을 넣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옛날 기준으로 하면 소득공제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내 개인적인 그냥 IRP 계좌, 뭐 은행이든 저희 미래에셋증권이든 거기다가 그냥 넣으셔갖고서는 그냥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만약에 저희가 이게 이제 만약에 선배님들이 나가면 자식 때문에 거의 대신으로 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노후에 그 퇴직연금을 다달이 연금식으로 만들려면 예. 저희가 보면 국가에서 나오는 뭐 노령연금, 예.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 예. 그 나가게 되면 어린 부분이 예. 거기에 대해서 소득을 잡히죠.
이거는 사전연금이라서요. 저희가 받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저희 그 퇴직 이후에 소득 금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거는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에 일체 관련이 없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 자체가 혜택이 참 많죠. 만약에 그거 퇴직을 할 때 네. 제가 이제 국민연금 일시불로 땡겨요. 일시불이 아니고 예. 이수리로 가냐. 예. 그 하면은 만약에 이제 퇴직하는 형이 퇴직금 1억이었다. 예. 그러면 한 이제 퇴직하고 이제 바로 이제 연금으로 전환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전환하게 되면 몇 정도 금액이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기간이나 금액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일정 금액을 그냥 인출이 가능합니다. 뭐 보험회사나 이런 데는 내가 정하면은 쭉 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내가 뭐 여유가 있어갖고서는 그냥 저희는 무조건 퇴직을 하면은 그 연금 계시는 나라가 하거든요. 일단 10,000원은 뽑아라. 그렇게 권유를 드리는데 이게 저희가 연금이라는 게 10년 이상으로 이렇게 나눠받는 거를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1년에 10,000원만 일단 찾아놔도 이 연차가 계속 쌓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0년 이후에는 일시금을 받아도 30% 할인받는다 했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무조건 퇴직을 하실 때 계시는 나라고 합니다. 이거는 55세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렇게 퇴직해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예. 위에 교통사고 죽었다. 그러면 그 상속이 와이프한테 가요. 예, 그렇죠. 법적 상속인한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동갑이 집 사람이 있다. 그럼 두 사람도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연금을 받아요. 네. 그러면 제 거는 와이프한테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금액 자체는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득이 아니에요, 이거는. 혹시 질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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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0년 후에 연금 변화가 보통 5년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개시가 가능하죠. 예. 개시를 하기 전에 예, 입금을 하셔도 됩니다. 10년 후에 연금을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세율이 낮다고 말씀하셨죠. 낮아지죠. 낮아지는데 그러면 연금 전환하고 이게 계속 그 계좌에 개시를 하게 되면 입금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 기간이 예. 10년 후에 제가 만약에 한 15년 남았어요. 10년 후에 전환을 나가고 계속 퇴직할 때까지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따가 요 하나 받아가십시오. 예, 궁금하신 점 아무거나. 그러면은 이따가 피곤하실 텐데 요거 하나씩 좀 드시면은 그래도 예, 될 것 같으니까요. 요거는 여기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제 연락처가 제가 장표에 좀 나와 있는데요. 궁금하신 거 좀 있으면은 예, 저한테 언제든지 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희 미래에셋증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